이 반도체가 아주 독특한 시장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노래를 불렀던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들을 우리가 집중 육성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백색가전 이런 것들에 주목했던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주목했던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반도체 시장은 아직도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TSMC가 먹었던 시장을 우리가 뺏어올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전개되는 신시장,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기타 뭔가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서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서로 이미 확정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시장에서 서로가 가진 시장 포션을 땅 따먹기처럼 뺏어오는 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 시장을 새로이 개척할게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겁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는 TSMC에 점점 밀린다는 표현보다는요, 앞으로 새로 생성된 분야에서 우리가 성과를 더 내면 TSMC는 자기 사업 계속 하더라도 전체 비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벌써 늦었다, 우리가 TSMC를 따라잡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다, 이렇게 인식할 것이 절대 아니고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잘 개척하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 HBM입니다. 이 HBM은 AI 때문에 급성장했던 대표적인 기술 기반 요소인데요. 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D램을 쌓아가지고 바로 옆에 붙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HBM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HBM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어요. 마이크론, 미국계 회사,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전체 캐파, 즉 생산할 수 있는 여지에 있어서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양적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위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계의 AI를 구현하겠다는 회사들이 이 HBM에 대한 서포트가 없이 뭔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칩셋의 완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이 두 반도체 기업은 슈퍼 을이 됐다. 물론 을이라고 해서 뭐 시장에 횡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두 회사 모두 주문이 밀려서 당분간은 더 이상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강 체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HBM 말고도 또 다른 요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많은 R&D 그리고 많은 신규 투자합니다. 근데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그 다음에 휴대폰, 그리고 백색 가전 등등,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등등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두 회사는 어차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꼴도 조금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꼴에 부합하는 형태의 기술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서로 약간은 경쟁 또는 약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회사의 독주라기보다는 이런 보완성까지 고려했었을 때 양강 체제가 더 실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생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요, 예전에는 현대하이닉스 또 LG반도체 이런 여러 회사들이 통폐합하고 기사회상해서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적 자금이 가장 많이 투여되고 그래서 이 문제덩이 회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거리였던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요, 경쟁력 없는 회사라고 해서 현대하이닉스, 그 당시 현대하이닉스를 그냥 폐업하기로 국가가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하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삼성이라는 반도체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 국가인 거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산업이 형성되려면요, 한 개 회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어 개 이상의 회사가 있어서 그쪽의 생태계가 경쟁과 공생과 협력 속에서 공생을 할 수 있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있어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SK하이닉스가 없어졌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반도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적어도 이런 두 개 회사가 풀리 가동을 해줘야 대학에서도 또는 여러 실질적인 인력들도 난 반도체로 석박사를 해볼래, 난 반도체 공학과를 가볼래, 이렇게 학과 숫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가 되고요, 그쪽을 선택해서 사회에 배출하는 사람도 캐파가 일정 부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돼야 이 회사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수혈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한 회사만 쳐다보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불안해서 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 회사가 나한테 갑질하면 나는 완전히 이익도 못 보고, 이런 우려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론 이 두 회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군소하고 특수한 분야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까지 생길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 큰 메모드급 회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 두 회사는 분명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는 데는 경쟁 관계이긴 하나, 이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필요한 물건, 필요한 인력을 제때 제대로 수급받을 수 있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만들어서 이거를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독특한 물건이고 뭔가 쓸모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돈 주고 사면 과연 이게 내가 합리적인 소비일까? 나만 별난 놈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여러 회사들이 출시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누군가들이 그걸 각각에 맞는, 취향에 맞는 걸 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시장이 형성돼요. 시장이 형성되면 그와 유사한 결의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 제품 어디다 쓰는지 아시죠? 이걸 세일즈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머릿속에서 저거 뭔지 알아 하면서 가져다 쓰기가 쉬워져요. 그게 우리 일반 소비재 제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도체와 같은 생산재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 회사들이 표준화된 형태로, 준표준화된 형태로 어떤 제품 라인업을 양쪽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남다른 걸 우리 랩실에서만 쓰려고 하는데, 이거 컴퓨터 어떻게 가동하지? 알잖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이런 류의 반도체 칩셋 제공해 주는 거, 그럼 그거 갖다 끼는 걸로 하고 우리는 요걸 새로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 완전히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이런 시너지가 날 수가 없는데, 둘이 약간 결이 유사하지만 또 약간은 다른 듯한 이런 것들을 같은 결로 만들어 가면 결국 그게 시장의 표준 아닌 표준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전방이나 후방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경쟁도 하지만 공존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원, 저도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뭘 쓴다든가 석사학위 논문을 뭘 쓴다든가 이런 걸 고민할 때는 당연히 이 학위 받고 내가 취업하거나 아니면 뭔가 잡을 잡을 때 그때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 기업에서 저는 박사학위를 이걸로 받았기 때문에 뽑아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 세일즈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때 그런 거를 학위 받으면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랩실에서 고민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두 기업이 뭐에 고민하는지를 보고 미리 여기서 선행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그 기업들의 일정 부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랩실을 대학교에서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 기업들이 같이 뭔가 고민한다라는 그 터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전반적인 기술 혁신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고요. 또 때로는 두 기업이 같은 숙제를 놓고 경쟁하다 보면 쟤들보다 우리가 먼저 빨리 숙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 경쟁심, 이것도 기술 혁신의 큰 교두보가 됩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인 공간에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가 어려워진다라든가 아니면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발주가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조금 덜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반도체에 대한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는 대만, 한국 요 정도 빼고는 남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도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영미권 국가에서 중국 반도체를 가져다 쓸 가능성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쳐다볼 그리고 대만 포함해서요. 이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 위기론이 있었을 때 삼성이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위기다라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삼성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대두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든 일장일단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 위기론이 AI라는 이 특수 호황 때문에 상당히 뒤로 묻혀졌고요. 다시 삼성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점, 병폐가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옛날에 삼성의 위기론에 제시됐던 내용들이 지금은 다 개선됐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여러 시장의 호재들로 인해서 지금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예전에 우리가 문제시 삼았던 요소들이 말끔히 해결됐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양극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었을 때 그 회사가 월급 많이 준대요 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 혼자 있거나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혼자 있을 때는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그 회사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연봉 교섭력, 임금 교섭력에 있어서 우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우수한 인재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됐을 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삼성 갈까요? SK 하이닉스 갈까요? 이렇게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회사들의 경쟁 관계라는 것은 그냥 기술 촉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의 기회를 더 제공해 줌으로써 실질적이고 금전적인 이득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서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기업으로 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국가 경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